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대행 사기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저는 제가 6년 정도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광고 대행 사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전에도 광고업체 사기 사례나 아니면 사기 안 당하는 대행사 선정법 이런 이제 정보들을 좀 영상 형태로 제가 공유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최근 이제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던 내용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이 좀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 대행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찾았을 때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제휴사나 아니면 네이버 대행사 혹은 네이버를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이제 광고 구매나 대행 계약 권유를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네이버에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을 보면 네이버 광고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에 이제 온라인으로 1대1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같이 첨부해왔는데, 링크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이런 피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참고해드린 링크를 확인하면 피해 신고 및 문의하기라는 요런 이제 상담 센터가 열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의자 정보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영업 업체 정보, 보통 이제 업체명이나 연락처 정도는 이제 컨택이 오거나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수값으로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고객센터의 문의, 그리고 신고하게 된 계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뭐 사칭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검색 광고 안내 문자, 이런 뭐 광고 과금에 대해서 좀 크게 과금이 된다던가, 혹은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관련해서 이런 좀 불법적인 영업에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신고할 그리고 문의할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불법 영업 형태라고 해서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 정액제 제한,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의 상위 노출 보장, 광고 비용 면제 프로모션 제한, 광고 대행 수수료 요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이런 항목들로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항목들은 다 불법 영업이고 네이버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제 광고 대행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는 이제 상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은 대행사와 계약한 일시,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외에 또 추가로 작성해야 될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문의하기를 누르면 네이버에서 직접 검토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이 링크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혹은 네이버 외에도 그 포괄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전체적인 이런 온라인 광고 사기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 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그리고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런 경찰서나 사이버 안전국 제외하고도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 그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인터넷 광고 신고 센터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유선 번호는 02-785-1372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추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위원회, 이제 업체에서 이런 사례들을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는 118번, 그리고 이제 상세 ARS 번호는 5번을 눌러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제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정리했었던 광고 대행 이제 사기 업체들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 사례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광고주분들이 계시면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업체 사기 구별법이라고 해서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이런 광고 사기 안 당하는 예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 콘텐츠에서 링크 바로 접속하신 다음에 한번 상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글을 이제 보고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광고 대행 업체도 이런 위험한 업체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신다면 이후에 이제 이 글이나 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온라인 광고 사기의 유형을 좀 보면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 단계에서 어쨌든 제한이 되고 나서 이후에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용카드 번호 확인차 알려달라 혹은 추후에 할부 결제를 하겠다고 하고서 아예 카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금액을 많이 결제를 한다던가 기존에 안내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결제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신용카드 정보는 이제 전달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많이 하는 접근 방식이 이제 확인용으로 카드 번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결제가 되는 건 아니다. 혹은 카드 한도의 승인 확인 때문에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유도해서 카드 정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계약서 확인 전에 혹은 불가피해서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행사에서 이런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계약 등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장기 계약을 요구하면서 2년치, 3년치 이렇게 이제 일정 구간에 대한 광고비를 한 번에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결제만 하고 광고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결제를 유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당함을 느끼고 환불 요청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하면 위약금과 지금까지 이행된 광고에 대해서 비용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환불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고 하시면 우선 단기로 이용을 해보시고 단기 계약을 통해서 한 달 혹은 3개월 정도 먼저 운영하시고 이후에 이제 진행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때 이제 편의상 장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인데 유선으로 설명을 듣고 유선으로 온라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계약 체결 이후에 이렇게 받은 계약서에는 기존에 안내했던 내용과 다르게 금액이 다르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연 132만 원 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조해서 월 132만 원 이런 식으로 위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온라인으로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꼭 서면으로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체사의 공식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광고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예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공식 대행사는 어떤 업체고 어디서 어떻게 이 공식 대행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식 대행사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이제 저희의 공식적인 대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와 매체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계약 관계가 있는 공식 대행권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에서는 매체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광고주한테 받지 않고요. 아예 매체사에서 회사 대 회사로 지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행사에서는 광고주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대행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대행사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매체사와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대행권이 없는 대행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매체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체사에서는 그 해당 업체들에게 대행료를 혹은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분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요구를 해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 대행사에 광고를 제안을 받거나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다라고 하시면 그 진행 사항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공식 대행사랑 비공식 대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식 대행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 확인하는 법입니다.
네이버는 저희 네이버 광고 시스템 들어가시면 운영 안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눌러주시면 광고 대행 안내가 있고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게 되시면 공식 광고 대상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는 네이버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 광고 대행사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업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URL, 연락처 그 등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네이버 매체의 공식 대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 보시고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새롭게 광고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내에서 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신 다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공식 대행사는 카카오 비즈니스를 들어가시고 도움받기를 눌러주시면 공식 대행사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업체들도 동일하게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 대행사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나올 거잖아요. 그 업체가 나오는 순서는 이제 순위나 이런 거와는 별도 어떤 업체가 정말 좋은 대행사, 실력 있는 대행사냐라고 하면 보통 제가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실력이 없는 대행사들은 서비스, 혜택을 강조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고 관리가 잘 되고 정말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대행사들은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혜택과 서비스가 강조가 되지 않는 제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 다음에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무자와 실제 미팅을 하면서 동종 업종에 대한 광고 운영 경험이나 그리고 해당 광고 계정의 문제점, 개선점을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업체의 그 업종에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매체 선정, 그 다음에 효율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내부에서 가능하고 그만한 레퍼런스랑 비교 데이터가 있는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모두 가능한 업체여야 실력 있는 대행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미팅을 와서 제안을 하고 뭔가 이런 진행을 했던 업체와 이 업체의 담당자와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광고주와 대면해서 이 광고주가 원했던 방향이 어떤 거였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듣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전담해서 광고를 맡을 수 있는 대행사가 좀 좋은 대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랑 진행 방향에 따라서 매체 보완이나 진행 그리고 누락 없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대행사여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언제 미팅 요청을 했다던가 언제 제안서나 미디어 믹스나 견적서를 요청했다던가 라고 하면 그 기한 안에 좀 빠르게 자료를 전달을 하고 그 자료도 최대한 광고주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사항이 나올 수 없도록 좀 많은 정보를 간략하게 담고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이제 대행사가 보통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이 자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대행사로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모든 광고주분들이 다 좀 성공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인사이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나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다면 그리고 혹은 이런 대행사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대행사면서 실력 있는 대행사의 광고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하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